전체 면적 중 약 4분의 1을 녹지로 확보하고 있는 파리는 전 세계 대도시 중 녹지 비율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정원 덕분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도시 환경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도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빠른 성장만이 최고의 가치였던 우리는 공공서비스의 부재를 아파트로 해결해 왔습니다. 바로 그 결정체가 지금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인 거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의 넓이는 축구장 33개를 합친 면적과 맞먹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와 같은 이곳엔 웬만한 군 단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모든 시스템이 잘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대단지. 그 안에서의 생활은 편리합니다. 모든 것을 아파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단지 안은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공원과 녹지를 만날 수 있고, 굳이 사람을 통하지 않아도 배달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한국형 대단지 아파트. 가깝고 편리한 단지 내 시설 안에서 거주자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단지 안에서 누리는 삶. 우리는 이런 아파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며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곳에는 근대 건축의 거장 르꼬르뷰지에가 설계한 아파트 유니테 다비타시옹이 있습니다. Au-dessus. C'est un gros Lego. C'est un jeu de construction. Le lien social. 하루 수백 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역사적인 건축물입니다. 이 아파트는 1인 가족부터 6인 가족까지 모두 수용 가능한 23가지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은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서 늘 햇빛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7층과 8층에는 서비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통해 이상적인 공동사회를 꿈꿨던 르꼬르뷰지에. 그는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Alors, l'immeuble Le Corbusier contient un hôtel, car c'est un concept de ville verticale qu'avait voulu Le Corbusier. Et donc, il souhaitait, à l'intérieur de l'immeuble, qu'il y ait le maximum de services. Donc, des commerces, une école, une bibliothèque, une salle des loisirs, et surtout l'hôtel-restaurant qui était là pour être au service de tous les habitants. 유니테 다비타시옹. 17층의 높이에 337세대, 무려 1600명의 인구가 살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도시. 건물의 중간에 식당과 식료품 가게, 세탁소와 약국이 갖춰진 상점가를 만들고, 건물의 옥상에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까지 마련했지만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완공된 후에도 사람들은 입주하지 않았고 그 후 수년간 건축가의 기념물 정도로만 인식됐죠. 도시의 인간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길 바랐던 건축가의 이상. 르꼬르비지에가 간과했던 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튼튼하고 값싸고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을 해내기만 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근대 사회의 그 패러다임이었죠.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을 어디다가 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놀이터를 만들어줬으니 가서 놀면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 중간에다가 이게 상가를 만들어줬으니 가서 구매 행위를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사람들은 모든 생활 행위를 자신의 일상생활 동선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유럽인들은 1960년대에 다시 반성을 하게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소위 근대주의의 편리성, 효율성, 속도 이런 것으로 도시를 만들어 보니까 옛날 도시가 갖고 있는 정감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삭막해졌어. 그런 뜻에서 그들은 다시 그 이전의 것들을 복원하고 복구하고 찾아가자. 이런 식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어요. 파리 인근의 라그랑드보른. 이곳은 넓은 녹지와 상가, 주차 공간을 갖춘 대단지 아파트 그랑 앙상블입니다. 르꼬르비지에의 근대 도시계획 철학을 이어받아 설계된 곳이죠. Il y a eu c'était une utopie urbaine. L'architecte donc Émile Ayot, dans les années 70, a imaginé une cité des enfants. Et l'objectif, c'était pas de faire une ville dense, mais c'était de faire un espace où les enfants avaient leur place. D'où la voiture qui tourne autour, mais qui rentre pas à l'intérieur. D'où ces espaces, ces immeubles qui sont pas des immeubles qui nous écrasent, mais qui sont des immeubles à taille humaine, et ces grands espaces verts au centre. Voilà. Alors, il y a des problèmes d'un point de vue urbain. C'est un territoire qu'on dit enclavé, qui est mal relié aux autres parties de la ville, notamment au centre-ville qui est de l'autre côté de l'autoroute. 폐쇄적인 단지, 고립된 일상. 이를 견딜 수 없던 주민들은 하나둘 단지를 떠나게 됐고, 저소득층만이 남은 이곳은 우범지대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Je me dis, j'ai envie d'être optimiste et de me dire que tous ces changements-là, ça va un peu changer les gens, leur redonner un petit souffle. Et j'espère que ça va faire du bon et que voilà, la grande bande va s'ouvrir, qu'on va arrêter d'être isolé et d'être seul, et que justement que ça aide les gens à se remettre un peu dans une petite vie de tous les jours. J'ai un petit peu du mal à m'exprimer, mais leur redonner envie aussi. 60년대 후반, 파리 인구의 6분의 1이 거주하기도 했던 그랑 앙상블. 그러나 단조롭고 폐쇄적인 단지 안에서의 생활은 파리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1974 étant une date importante, ça a été l'année où une circulaire qu'on appelait la circulaire Olivier Guichard, qui portait sur le développement des ZUP, des zones à urbaniser par priorité, qui était l'outil urbanistique pour fabriquer des grands ensembles, a été a posteriori abrogée. Donc en 1974, l'arrêt de la construction des ZUP a marqué en quelque sorte la fin du mouvement des grands ensembles. Mais pendant, disons, 25 ans, 파리 외곽의 사르셀. 전후 프랑스 주택 정책의 실패를 대변하는 그랑 앙상블이 바로 이곳 사르셀에 건설된 주거단지입니다. (12,500가구가) 살 수 있는 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실수로 묘사될 정도죠.
그래서 지금 이곳은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기존의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일. 이곳 그랑 앙상블의 재건축 철학은 더 크고 더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우리의 재건축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Il y a une correspondance totale puisque au contraire, on se remet dans la continuité du tracé du reste du quartier. Donc pour être en continuité, on poursuit les voies. Ce quartier, étant le premier, n'était pas dans la résille de l'ensemble de la ville. Et d'autre part, on garde un certain nombre de bâtiments. Ce bâtiment en pierre va être gardé. Il y en a un autre que vous ne voyez pas qui va être gardé. Donc on n'efface pas l'histoire, mais on comprend la règle fondatrice et on s'inscrit dans les figures originelles. Par exemple, une différence considérable qui est aussi un lieu de débat architectural et sociétal, c'est le fait que dans la ville conventionnelle, la ville est faite d'îlots fermés sur eux-mêmes. 오랜 시간에 걸쳐 도시 환경에 투자해온 그들의 노력.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개개인의 시각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매일 동네를 산책하길 즐기는 페레스 부부. 이 부부는 18년 전 바스티유 광장에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5층.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부부가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는 왜 이곳을 그들의 보금자리로 삼았을까요? Quand on est arrivé, il y a 18 ans, il y avait, dans cette petite rue juste derrière, il y avait le boucher, le boulanger, tout ce qu'il fallait. Mais comme il faut 3 minutes pour traverser la place, on allait de l'autre côté. 아파트 그 자체보다는 아파트가 있는 동네가 좋았던 부부. 아이들을 낳고 키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부는 이 동네, 이 집에서 삶을 꾸려왔습니다. On est place de la Bastille, donc quand on sort, on a la Bastille qui est là, on traverse la place, donc c'est 3 minutes à pied, et de l'autre côté, on est dans le Marais. Donc là, il y a les boulangeries, les épiceries, les primeurs, avec une vie effectivement de quartier, parce que avec les enfants qui vont à l'école, on rencontre des parents, on rencontre des gamins du même âge, puisque dans les écoles primaires ici, on dépend systématiquement du quartier où on habite, de la rue où on habite. Du coup, vous connaissez des gens, vous achetez le pain tous les jours, vous achetez le goûter du gamin ou je sais pas trop quoi. Et de ce côté-là, effectivement, de la place de la Bastille, il n'y a pas vraiment de vie de quartier. Vous traversez la place et il y en a une. Et comme les écoles sont de l'autre côté... On ne veut pas changer, peut-être qu'on va terminer notre vie ici. Mais quand on sera vieux, il faudra quand même monter les 5 étages, ça va pas être... 좁고 오래된 그들의 아파트. 우리의 눈에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도시의 길과 맞닿아 풍요로운 공공환경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쌓여 개성이 느껴지는 오래된 아파트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빨리 좁은 땅에 많이 지을 수 있었던 아파트는 우리에게 분명 의미 있는 주거 형태였습니다.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던 길이 아파트를 위한 터가 되고 대대로 살아왔던 집터 위에 층층이 쌓은 건물을 세워도 박수치고 환호했던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허물고 다시 짓기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아파트는 점점 더 몸집을 불리고 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삶이 단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Tout en gérant ce qui a été fait jusque-là. C'est ça le défi, je dirais, politique, urbanistique et d'aménagement. Et d'ailleurs, en effet, comment dirais-je, les réflexions en Corée du Sud sur la ville, sur les espaces, etc., sont quand même assez sont dynamiques. Et on travaille sur d'autres types de modèles de logement. Même si on reste dans le collectif. On peut tout à fait rester dans du collectif dense, mais proposer des choses plus variées, plus soignées, plus différentes de ce qui a été construit dans la période que moi je décris. 빠른 스마트폰이니 인터넷 같은 환경으로 또 벗어나서 사찰에 묵으면서 며칠 동안 뭐 좀 마음의 수양을 한다. 혹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를 들면 제주도의 여러 가지 길을 걷는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새롭게 등장한 우리 사회의 트렌드라고 하면 그게 당연스럽게도 도시를 만드는 일이나 아파트를 만드는 일이나 건축을 만드는 일에 적용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왔던 20세기 중후반부의 그 바쁜 아파트 만들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속도에 관한 문제죠.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21세기에 가져야 될